우리가 건강을 생각해 챙겨 먹었던 아침 식사 때문에 신경이 파괴되고 치매에 걸렸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요즘 치매와 신경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65세 이상의 고령층뿐만 아니라 이제는 30대 청년층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문제는 뇌와 중추신경계에 있는 신경세포는 다른 곳의 신경세포와는 달리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치매가 불치병으로 불리는 이유이죠. 그래서 치매와 신경세포 파괴를 예방할 수 있는 식단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치매와 우리 신경계에 가장 안 좋은 최악의 아침 식사 5가지와 치매를 예방하고 뇌신경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아침 식사에 대해 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께 전달하여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드릴 수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선잘. 먼저 치매와 뇌신경이 파괴되는 주된 원인은 뭘까요? 바로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높은 인슐린 저항성에 있습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이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침 식사가 치매 예방과 우리 건강에 안 좋은 걸까요? 아침 식사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침, 점심, 저녁을 먹습니다. 그리고 간식도 먹고 달달한 커피도 마십니다. 즉 우리는 잠을 자는 시간 이외에는 지속적으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 몸속에 장기가 쉴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식습관은 지속적인 고혈당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문제는 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안 좋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되니 당연히 저항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 횟수를 줄여야 하고 간식을 끊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간식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건강과 치매 예방을 위해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을 먹지 않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환경과 체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침을 꼭 드셔야 되는 분도 있고 걸을 수도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꼭 하셔야 된다면 어떤 음식을 피하셔야 되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될 아침 식사는 바로 백미입니다. 아침이 건강에 좋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과 실제로 아침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아침을 먹어야 힘도 나고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일 겁니다. 아침 식사를 보약으로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아침에 백미를 먹는 것이 우리 몸에 보약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백미를 드시는 습관은 인슐린 저항성만 높이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아침 시간은 우리 몸의 호르몬 농도가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이때 소화가 잘 되는 백미를 먹게 되면 급속도로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췌장은 인슐린 호르몬을 많이 분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 몸은 호르몬 짬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 분비되는 호르몬들의 저항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호르몬 시스템이 뒤죽박죽 되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입맛이 없습니다. 우리 몸은 음식 섭취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 일은 우리 몸속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꾸역꾸역 건강에 좋다고 아침을 챙겨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것이죠.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먹는지도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호르몬에 저항성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백미는 더더욱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미를 야채와 함께 몸에 좋은 된장과 함께 드신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아침 고혈당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될 음식은 바로 빵입니다. 아침 식사로 빵을 선택하는 이유는 아마 시간적인 이유 때문에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간편하게 빨리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빨리라는 것이 우리 몸에 너무 해롭다는 것입니다. 빨리 먹으니 많이 먹게 되고 정제된 탄수화물이다 보니 소화도 빠르게 되고 결국 혈당까지 급격하게 올라가니 인슐린 호르몬이 많이 분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빵으로 식사하는 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시면 인슐린 저항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입맛이 없으니 달달한 빵을 선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거기에다 잼까지 발라 드시는 경우도 많죠. 빵에다 설탕까지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요즘에는 설탕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빵들도 많습니다. 안 좋다는 거죠. 그냥 안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안 좋습니다. 물론 이런 식습관이 바로 우리 건강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나무를 보지 마시고 숲을 보셔야 합니다. 왜 지방간 환자가 국민의 절반이 넘어가고 있을까요? 왜 당뇨 환자가 많아질까요? 왜 치매 환자가 이토록 많아지고 있을까요? 지방간 환자가 국민의 50%라면 치매에 걸릴 수 있는 국민도 50%라는 것입니다. 2명 중 1명이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지방간이 당뇨를 부르고 당뇨가 치매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슐린 저항성을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우리가 오랜 기간 식사한 습관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빵을 한 번 먹는다고 해서 바로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누적되고 또 누적되면 결국 방어선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이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방어선이 일찍 무너지시는 분도 있고 버텨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은 기적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을 현실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싸워내면, 그리고 그 하루가 누적되면 반드시 치매를 예방하고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될 음식은 바로 미숫가루입니다. 미숫가루는 곡물을 갈아서 물에 타먹는 일종의 대용식입니다. 선식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한 끼 대신 먹는 식사로 이용하는 것이죠. 특히 아침으로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다이어트에 이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미숫가루는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에 좋은 통곡류로 만드는 미숫가루는 더욱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게 일반 상식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미숫가루는 사실 건강에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현미가 백미보다 좋다고 평가되는 이유는 식이섬유와 미네랄 등의 영양소적인 측면도 있지만 혈당이 느리게 올라간다는 것에 있습니다. 즉 인슐린 저항성 관리에 있어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미숫가루는 갈아서 마시기 때문에 소화와 흡수가 매우 빠릅니다. 즉 혈당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쳤습니다. 물론 좋은 성분도 많이 들어가 있는 선식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인슐린 저항성은 고혈당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즉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은 인슐린 호르몬 저항성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숫가루는 아침에 많이 먹으니 더욱 안 좋다라는 것이죠. 또한 미숫가루를 더 맛있게 먹기 위해 설탕이나 꿀을 타서 먹게 되면 더욱 안 좋은 음식이 되어버립니다. 미숫가루가 건강에 좋다면 왜 의사 선생님들께서 당뇨 환자분들에게 추천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추천을 하지 않는다는 범위가 꼭 당뇨 환자에만 해당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숫가루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될 음식은 바로 당분이 많은 과일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로 과일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죠. 여기서 가장 먼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아침에 먹으면 보약이라고 하죠. 정말 보약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사과를 아침에 먹으면 좋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항산화 효능입니다. 우리 몸에 염증을 줄여주고 노화를 막아준다는 데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과에는 우리가 지금 제일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 당분 또한 많이 함유되어 있는 과일이라는 것이죠. 단맛이 강한 과일에는 과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과당은 우리 몸에서 바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간에 저장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영양소입니다. 이 대사 과정에서 바로 사용되지 못한 과당은 중성지방으로 간에 쌓이게 됩니다. 바로 지방간이 되는 것이죠. 설탕과 액상과당을 많이 먹게 되면 지방간이 생기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즉 과일도 많이 자주 먹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당의 대사 과정에서 간 독소가 발생되게 됩니다. 간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과당이 안 좋습니다. 포도당보다 과당이 좋지 않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방간이 생겨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간 기능을 떨어뜨려 몸에 염증이 늘어나는 것이죠. 과일에는 좋은 성분도 많이 들어있지만 달달한 과일은 과당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안 좋다는 것이죠. 이런 달달한 과일을 아침에 지속적으로 많이 먹는다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당분이 많은 과일을 피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침은 우리 몸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회복이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과당이라는 독소를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설탕은 절반이 포도당이고 절반이 과당입니다. 설탕이 탄수화물 음식 중에서 가장 최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과당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피해야 될 음식은 바로 가공식품입니다. 라면, 스프, 시리얼, 과자
과자 등의 대용식은 정말 우리 몸에 안 좋습니다. 아침에 이런 음식을 드시면 절대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될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이런 음식을 찾으시는 이유는 물론 맛도 있겠지만 바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니 늦게 일어나게 되고 시간이 없으니 간편식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결국 우리가 음식을 선택하는 기준은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과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을 생활습관병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느리게 먹고 천천히 먹어야 인슐린 저항성이 안 생기는데 빨리 먹고 많이 먹고 자주 먹으니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공식품에 들어가 있는 안 좋은 성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이 성분들도 물론 해롭지만 더욱 안 좋은 것은 우리가 이런 가공식품을 지속적으로 먹는 식습관에 있습니다. 모든 해로운 요소들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가공을 하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죠. 물론 경제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이걸 100%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경제적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가공식품은 보통 고탄수화물 음식들이 많습니다. 가공하기 쉽고 유통기한이 길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 구성 때문에 고혈당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우리 건강을 위해 이제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추가 비용 없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우리 몸의 세포를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노화를 이겨내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기적의 식사입니다. 아침 식사를 간헐적 단식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치매를 예방하고 더욱 건강한 삶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간헐적 단식이 무엇인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간헐적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지속적인 장기간 단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단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띄엄띄엄이라는 것은 규칙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단식하는 시간과 식사를 하는 시간을 번갈아 가며 실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간헐적 단식 방법이 바로 16대8 원칙입니다. 16시간을 단식하고 8시간만 식사를 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자면 12시에 하루 첫 식사를 시작하고 오후 8시 안에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게 되면 16시간이라는 공복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하루에 2끼만 먹는 것이죠. 이렇게 16시간이라는 공복 시간을 가지게 되면 우리 몸이 조금씩 회복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대신 물 이외에는 어떠한 음식도 드시면 안 됩니다. 커피나 차를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간헐적 단식을 통해 췌장도 쉴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좋고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간헐적 단식은 전체적인 우리 몸의 시스템을 정상화시켜주는 방법입니다. 휴대폰이 버벅거릴 때 전원을 껐다 켜주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듯이 우리 몸의 세팅값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먹지 않는 아침 식사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와 영양소를 꺼내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몸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식사를 하지 않아도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대응을 한다는 것이죠. 이 대응이 무너진 밸런스를 회복시켜줍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최고의 한 끼 식사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최고의 아침 식사는 무엇일까요? 치매 걱정을 완전히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아침 식사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기적의 아침 식사가 있습니다.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방법 중 하나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간헐적 단식은 우리 인류가 원래 유지하고 있었던 생활 패턴입니다. 농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수렵, 채집을 통해 생존했었습니다. 굶는 시간이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류가 곡류를 재배하고 가축을 사육하고 식량을 통제할 수 있게 되자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굶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인류의 식사량과 식사 횟수가 늘어난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농업혁명, 산업혁명을 넘어 식량을 폭발적으로 생산하고 가공하여 유통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지방간 환자가 국민의 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고통받고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치매 환자분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괜찮지 않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우리 건강이 위협받고 있을까요? 왜 암 환자들이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을까요? 건강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왜 아픈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을까요? 의학 기술도 심지어 이렇게 발전했는데 왜 환자는 줄어들지 않냐는 것이죠.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식습관 때문에 우리는 건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먹고 자주 먹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가공식품 먹지 말자, 밀가루 먹지 말자, 백미도 먹지 말자, 설탕도 먹지 말자, 심지어 과일까지 아침에 먹지 말자고 외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만병의 근원인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의 아침 식사, 간헐적 단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먹습니다. 너무 자주 먹습니다. 좋은 음식을 안 먹어서가 아니라 나쁜 음식을 많이 먹고 자주 먹기 때문에 당뇨와 치매라는 무서운 질병의 위협 앞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먹지 않는 식사입니다. 먹지 않아도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대응합니다. 회복합니다. 우리 몸이 기적처럼 젊어집니다. 그렇다면 간헐적 단식이 왜 기적의 아침 식사인지 핵심 효과 3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슐린 호르몬 저항성을 개선하여 지방간, 당뇨, 고지혈, 고혈압 등의 성인병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효과입니다. 웬만한 대사증후군 관련 질병은 간헐적 단식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췌장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기 때문입니다. 공복 시간에는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통해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의 하루 공복 시간을 확보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살이 빠집니다. 살이 빠지니 인슐린 저항성이 또 개선되는 것이죠.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면 치매도 함께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치매 확률을 가장 많이 높이는 원인 중에 하나가 당뇨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침 식사를 기적의 식사, 간헐적 단식으로 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만성염증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몸에 노화를 막아줍니다. 이게 너무 좋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우리 몸을 젊게 만들어줍니다. 염증은 노화입니다. 염증이 줄어드니 우리 몸의 산화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공복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 몸의 장수 유전자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시르투인이 활성화되는 것이죠. 시르투인이 활성화되면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대사가 활발해지고 즉 에너지 효율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적게 먹어도 효율성은 좋아진다는 것이죠. 단식하셨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간헐적 단식을 통해 뇌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세 번째는 오토파지 효과를 통해 우리 몸의 세포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토파지는 자가 포식이라는 뜻으로 세포가 생존을 위해 자기 스스로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을 뜻하죠. 단식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세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세포는 부족한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충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포 스스로가 손상된 부위나 오래된 부위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에너지를 충당하는 것입니다. 즉 세포 스스로가 염증을 줄이고 젊어진다는 것이죠. 이 일이 뇌신경세포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뇌신경세포가 젊어진다는 것이죠. 치매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습니다. 이 3가지 장점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슐린 호르몬 저항성이 줄어드니 염증도 줄어들고 염증이 줄어드니 세포가 젊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간헐적 단식의 비밀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다이어트 비법이 아닙니다. 노화를 예방하고 우리가 젊어질 수 있는 무병장수의 비법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아침 식사입니다. 안 먹어도 먹은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먹은 것은 우리 몸의 염증입니다. 염증을 에너지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물론 이해하시기 쉽게 비유적으로 설명드렸지만 간헐적 단식은 우리가 젊고 건강해지는 기적의 아침 식사가 맞습니다.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헐적 단식은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좋을까요? 간헐적 단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추천드리는 간헐적 단식 프로그램을 도표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단식 시간을 길게 잡으시면 실천이 너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단식 시간을 늘려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1에서 2주차는 16대 8 원칙으로 간헐적 단식을 실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심을 12시에 먹고 저녁을 오후 8시 이전에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에서 4주차는 17대 7 원칙으로 간헐적 단식을 실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심을 12시에 먹고 저녁을 오후 7시 이전에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주차부터는 한 달간 18대 6 원칙으로 간헐적 단식을 실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심을 12시에 먹고 저녁을 오후 6시 이전에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달부터는 아마 적응이 되셨을 겁니다. 이때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1일 1식으로 24시간 단식을 실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토파지 효과는 최소 24시간 이상 단식했을 때에 더욱 효과가 좋지만 실천이 너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실천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은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시간을 조절해서 실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에게 맞는 단식 시간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혹여 아침 단식이 힘드시다면 저녁 단식으로 바꾸셔서 실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은 꼭 지키셔야 될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식 시간에는 물 이외에는 그 어떤 음식도 드시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커피나 차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특히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차는 호르몬 작용을 통해 혈당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물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로 칼로리 음료수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두 끼만 드신다고 해서 과식하시거나 폭식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실패하는 원인이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배가 고프니 참았다가 많이 드시는 것이죠. 이걸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공식품, 밀가루, 백미, 설탕을 완전히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대로 된 간헐적 단식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고탄수화물 음식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서 고탄수화물 음식을 많이 드시면 효과가 매우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단식하시고도 고생만 하시고 효과는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의사항을 꼭 지키시고 간헐적 단식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강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적의 아침 식사, 간헐적 단식은 우리 뇌를 굶기는 식사가 아닙니다. 우리 뇌에 케톤이라는 너무나 좋은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특식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최고의 식사입니다. 치매는 우리 뇌에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뇌가 줄어들죠.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이유는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통해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을 줄여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더욱 건강한 삶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기적을 상상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결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하루를 포기하지 마시고 하루를 싸워 이겨내시는 우리 시청자님들 그리고 구독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치매의 최악인 아침 식사 그리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아침 식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치매와 신경세포 파괴의 진짜 범인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식습관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아침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아침을 독으로 드시지 마시고 보약으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은 간헐적 단식입니다. 그리고 백미, 빵, 미숫가루, 달달한 과일, 가공식품 이 5가지 음식은 꼭 줄여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더욱 건강한 삶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혹여 치매의 근본적인 원인과 치매 예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지난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해지는 선택 선자리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도움이 되실 만한 가족과 지인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